고요. 특히 중요한 것은 조선공업화 정책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장기전 대규모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군수공업이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요. 자, 일본이 아니라 우리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을 공업화 시켜 놓는다면 이게 이제 일본에게는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에 이때 이제 일본의 재벌들이 들어와서 대규모의 공장들을 만들어내고요. 군수산업 중심으로 조선공업화를 펼칩니다. 한편 농촌에서는요, 더 기막힌 그런 현실이 생겨나는데요. 1920년대만 해도 삼비등식계획에 의해서 쌀을 한 가마니라도 더 뺏어가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들인데요. 이번에는 일본 공황 때문에 일본의 쌀값이 폭락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런데 조선에서는 더 값싼 쌀이 계속 들어오거든요. 일본 농민들의 이제 불평불만이 늘어나니까 일본 정부는 조선총독부에게 이제 지시하는 거죠. 쌀 수입 그만하겠다. 자, 쌀을 뺏어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루아침에 쌀을 안 가져가겠대요. 자, 그러면서 우리 조선에서 이제 농민들의 삶이 더욱 열악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. 그래서 조선에서는 소작쟁이가 일어납니다. 그런데 우각기라는 일본 총독은 자기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, 속이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을 펼칩니다. 그래서 조선의 농가의 그 경제적 혼란과 그 어려움은 일본 제국주의 때문이 아니고 정책 때문이 아니고 너네들 개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또는 지식 정도나 뭐 수양 정도나 뭐 이런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정책으로 본질을 속이게 됐습니다. 그래서 1930년대에는 조선공업화 정책과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1937년 일본은 이제 중국을 침략하고요. 1941년에는 아예 미국까지 공격하게 됩니다. 바로 태평양 전쟁이죠. 자, 일본의 국력이 굉장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. 경제력도 군사력도 그렇습니다. 하지만 미국, 영국, 중국을 상대로 한꺼번에 전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. 우리 식민지 조선의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일본을 절대적으로 도와준다면 또 모를 일이죠. 자, 그래서 일본은 우리 한국인들의 그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먹도록 만들고 싶었어요. 그 첫 번째 조치가 우리 한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말과 우리글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선 우리말 신문들을 모두 폐간시켜버렸습니다. 강제로. 조선일보, 동아일보 모두 강제 폐간시켰죠. 그런가 하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말과 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. 조선어라는 과목을 아예 없애버리고요. 일본어만 가르쳤고요. 학교나 관공서, 우체국 등에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아예 못 쓰게 했고요. 그걸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게 되면 잡혀갑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또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일본식 성씨와 이름을 이제 요구하게 됐던 거죠. 이때 조상들 그 뵐 면목이 없다고 해서 뭐 스스로 유서 쓰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이 정도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게 한민족이라는 걸 잊게 하고 싶었어요. 그 다음에는 일본 정신의 이제 발휘를 요구합니다. 일본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은요, 일본 천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 국왕이라고 하는데요. 일본 국왕 중심의 세계관이에요. 예를 들면 황국신민서사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일본 그 천황의 이제 그 자손이고 국민들이라는 거죠. 일본 천황이 우리 한국인들까지 어여삐 보고 이제 우리를 보살펴 줄 것이다. 그러니 우리에게 충성하고 일본 천황을 떠받들어라. 그래서 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황국신민서사가 있어가지고요.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걸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어떤 축하 행사 같은 거, 기념식 같은 거를 꼭 이걸 낭독하게 해요. 그리고는
황국신민 서사탑이라는 것도 곳곳에 만들어 놓습니다. 이걸 이제 한국인들에게 성금을 받아가지고요. 이걸 만들어 놓고, 여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가게 해요. 그래서 그 탑 앞에서 또 맹세를 하는 거죠. 아, 우리는 일본 국민이다. 일본 천황을 받들겠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각오를 다지게 하는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. 또 그런가 하면 일본의 고유 종교가 신도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신사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일 텐데요. 자, 여기를 강제적으로 참배하게 만듭니다. 이거 강요했어요. 학생들, 뭐 교회 지도자들 모두 다 신사 참배를 하도록 이렇게 강요했습니다. 종교의 자유가 당연히 있는 것일 텐데요.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다 틀어 막았어요. 그리고 친일파들을 길러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국인들에게 내선일체를 강요하게 된 겁니다.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? 이제 국가 총동원령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전방위적으로 모두 전쟁터로 몰아내는 거예요. 우선 청년들, 군인이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육군 특별 지원령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요. 지원병이 되도록 합니다. 근데 이게 사실상은 강요예요. 정말 지원병이 아니고요. 자, 조금 더 지나면 학도병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갑니다. 총알바지로 만드는 거죠. 그 다음에 1944년이 되면 아예 국민징병제도라고 해서요. 이제는 학생도 아니고 그 군대 갈 나이가 된 우리 한국의 청년 남성들을 모두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겁니다. 이때 끌려가는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죠. 자, 그런가 하면 좀 더 성인층, 군인이 되기에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국민징용령이라고 해서요. 1943년부터 뭐 광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행장이라든가 뭐 철도 공사장 이런 데로 끌고 갑니다. 그래서 자기네 일본인들이 일하기가 조금 껄끄럽고 다칠 수 있고 위험한 곳 이런 곳에는 다 우리 한국인들을 배치해요.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뭐 폭발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다치고 하는 이런 사고가 나고 하는 이런 현장에 한국인들을 대거 투입하는 것이죠. 그런가 하면요, 이 우리나라의 이 여성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. 예를 들면요. 그 금속류 공출이라고 해서 그 집집마다 다니면